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제가 이벤트를 열기는 했는데 저는 보통 제 영상에 달리는 댓글 수를 생각해서 많이 다신다고 해도 한 5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했거든요. 1700개의 댓글을 다 어쩌죠? 큰일 난 것 같아요. 최대한 꼼꼼히 읽고 영상을 만들어 보기는 할 텐데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 못하는 질문들은 댓글로라도 답변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2월 2주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일반 기업 2개 그리고 스펙주 2개의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공모주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안정지향적인 스타일이라서 인카금융서비스와 바이오 FDNC는 아무래도 패스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펙들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살펴봐야 하잖아요. IBKS 제17호 스펙과 한국 10호 스펙이 있는데 만약에 인카금융서비스를 패스하고 IBKS 제17호 스펙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 환불금으로 또 한국 10호 스펙까지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비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이 중에서 한국 10호 스펙은 이미 수요 예측 결과까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IBKS 제17호는 오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스펙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위에 뜨는 제 영상을 하나 참고해서 보시면 거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개념 정립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바로 항상 하듯이 발기인의 정보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10호 스펙의 발기인은 오랜만에 또 다시 등장하네요. ACPC. 제가 스펙의 터줏대감이자 합병 건수에 있어서 독보적인 투자사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실까요? 자, 보세요. 2010년에 스펙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어요. 첫 스펙인 우리 스펙 1호가 아쉽게 상장 폐지가 됐지만 그 이후에 2015년까지 거의 또 실패 없이 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4호 스펙과 신한 제4호 스펙, SK 제4호 스펙이 또 상장 폐지된 이력이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작년 9월에 NH 스펙 20호, 유진 스펙 7호, 그리고 신한 제8호 스펙까지 발기인으로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이 3개 스펙 모두 합병 대상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ACPC가 한국 10호 스펙까지 참여하면서 조금 더 바빠질 것 같기는 해요.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래도 어쨌든 스펙 쪽에서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발기인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임원진의 M&A 및 IPO 관련 경력을 보시면 김진국 기타 비상무이사가 다양한 IPO에 실무진으로 참여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8호 스펙의 설립과 스펙 합병에 참여했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물론 임원진들의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경력이 하나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니까요.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그렇다면 한국투자증권에서 만들었던 스펙들은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보였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실적이 좋은 하우스가 아니에요. 보시면 2010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총 9개의 스펙을 상장을 시켰는데요. 이 중에 무려 5개나 합병에 실패,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4호부터 7호까지 아주 연달아서 실패했네요. 그리고 이번과 마찬가지로 ACPC가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4호 스펙이 상장 폐지가 됐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또 보면 3호도 ACPC가 참여했었고 9호도 ACPC가 발기인이었어요. 3호는 CIS와 합병의 성공, 9호는 최근에 파이버 프로와의 합병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ACPC의 승률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9호도 성공을 했으니까 바로 다음 스펙인 10호도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자, 한국 10호 스펙은 ACPC를 믿고 가야 하는 부분인데 앞에서 봤듯이 NH 스펙 20호, 유진 스펙 7호, 신한 제8호 스펙까지 할 일이 조금 많다는 게 걸리기는 하네요. 네, 그리고요. 혹시나 한국 10호 스펙이 3년 이내에 합병에 실패하게 된다면 예치율 1% 가정, 한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은 2,061원 정도가 됩니다. 즉, 공모를 통해 참여해서 주당 2,000원의 배정을 받았다면 상장 폐지가 되는 최악의 경우에도 주당 61원은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스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공모 개요와 수요 예측 결과, 배정 물량, 한도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5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 규모는 90억 원이 되겠죠? 스펙은 2,000원이니까요. 그리고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112만 5천 주네요. 청약은 11일부터 11일까지 주말이 껴서 환불이 15일에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상장은 2월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F DNC하고 상장 일정이 겹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이 진행되고요. 자, 그럼 바로 넘어가서 수요 예측 경쟁률 볼게요. 1000개 넘는 기관이 참여했고요. 980대 1을 기록했어요. 최근 스펙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다소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나금융 19호 스펙 이후로는 1000대 1 미만으로 다 떨어진 상황이고요. 900대 1을 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980대 1이면 최근 대비해서는 그래도 높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신청 가격 분포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거의 다 2,000원을 제시하죠.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은 따로 접수를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 말고는 딱히 비교해서 참고할 수치가 없었네요. 그냥 경쟁률은 나쁘지 않았다 정도. 기관들 역시 HCPC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공모 규모와 스펙주 성과와의 상관관계입니다. 최근에 하나금융 20호 스펙이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지금은 다 빠지기는 했지만 이런 이상 급등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공모 규모가 60억 원으로 매우 작은 편에 속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세력이 조금 붙었을 때 가격이야 금방 올릴 수 있으니까요. 밑에 교보 스펙 11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가 3,000원을 넘어갔었는데 공모 규모가 84억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공모 규모가 작을수록 의외의 성과를 낼 확률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국 10호 스펙의 공모 규모는 90억 원입니다. 바로 이전에 상장한 DB금융스펙 10호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DB금융스펙 10호도 성과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10호 스펙도 아주 나쁘진 않겠다 싶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상장일보다는 며칠을 기다리면 갑자기 튀어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스펙들은. 그런데 스펙은 아시죠? 일반 종목 대비해서 기다리는 데 있어서 불안함이 크지 않잖아요. 공모를 통해 배정을 받았다면 원금이 보장되는 성격을 가지니까 물론 2,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스펙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해서 최근까지는 거의 없었다는 거. 그래서 상장일에 아주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바로 팔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다가 매도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그래서 한국 10호 스펙도 받아서 조금 기다리다 보면 한 2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는 청약 한도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50% 온라인 등급에 해당되면 18,000주가 최대 한도예요. 청약 증거금 3,600만 원. 즉 경쟁률이 높으면 최대 한도로 청약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얼마 안 될 거고요. 청약 수수료도 못 남길 가능성 또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대 조건에 맞출 수는 없을까? 한국투자증권은 우대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직전 3개월 평잔으로 따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늦었고요. 그리고 IRP 계좌를 개설하고 잔고에 1원만 있으면 청약 수수료는 무료로 가능한데요. 우대 조건을 맞추려면 IRP 잔고에도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라도 무료로 받으시려면 IRP 계좌 개설하고 1원만 이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정 물량을 확인해 보면 112만 5천 주, 균등은 56만 2,500주가 될 텐데 아래 최근 스펙들의 청약 건수 참고해서 보시고요. 저는 한 5만 건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11주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과연 몇 주 정도를 받아야 수수료를 떼고도 수익을 남길 수 있을까? 앞에서 제가 주말을 꼈기 때문에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고 했었죠. 자, 50% 등급 3,600만 원 기준으로 계산을 할게요. 4일치 토스 이자는 약 6,675원 정도가 됩니다. 즉 한국 10호 스펙의 청약 시 기대 수익금이 6,675원 플러스 수수료 2,000원을 더해서 한 8,675원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스펙에 청약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기대 수익률을 10%로 잡으면요. 그래도 9만 원어치는 배정을 받아야 수익금이 9,000원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즉 45주, 45주 이상은 받아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20% 정도로 잡으면 23주 정도 이상은 받아야 청약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청약 당일에 경쟁률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최소 받아야 하는 배정 수량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혹시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청약은 패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최종 정리해볼게요. 한국 10호 스펙은 발기인 ACPC에 거는 기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9호 스펙이 최근 합병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심리가 작용할 것 같고요. 수익 예측 경쟁률은 최근 스펙주 대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작을수록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공모 규모가 비슷했던 DB금융스펙 10호의 경우 최고가 기준 공모가 대비 26.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대의 수익률을 기대해보면서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한국투자증권의 50% 온라인 등급의 청약 한도가 매우 낮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또 환불까지 4일이 걸리기 때문에 청약의 유불리를 더욱 잘 따져봐야 하고요. 제가 바로 앞에서 대충 기대 수익률에 따른 최소 배정 수량을 말씀드렸으니까 청약일의 경쟁률을 보면서 최종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대 등급이라서 한도 높으신 분들은 비례까지 해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IBKS 제17호 스펙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주차 힘차게 출발하세요.